네, 저는 연구개발본부 바디기술센터에서 도우설계팀의 소속인 임상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많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특허를 통한 꿈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혹시 여기서 특허를 써보신 분 아니면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 여기 한 분 계십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는 대학교 때 특허는 발명가들이나 뭐 에디슨 같은 발명가들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 건 줄 알았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에 들어오고 나서 많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는데요. 왜 어떻게 해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그 인재채용팀에서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허하면 딱딱한 느낌, 왜냐하면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특허를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힘들 거고, 그래서 특허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기 위한 필수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3가지 조건은 첫째는 호기심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불편한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그것을 개선하고 그 개선한 것을 발명함으로써 특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호기심과 관심만 있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특허를 낼 수는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노력과 회의 등을 통해서 그 열정이 있어야만 새로운 특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정과 호기심만으로는 사실 내기 힘들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특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제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해서 성장해왔고 현대자동차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동화책이 있는데요. 책이 굉장히 많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림책도 좋아했고요. 물론 여기는 영어 원서를 읽진 않았고요.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동화책을 읽는 것보다 백과사전 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과사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읽을 때마다 나의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충족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혹시 왼쪽 편에 있는 이 만화 캐릭터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역시나 없네요. 네. 왼쪽에 있는 게 메칸더브입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메칸더브가 더 세냐, 마징가 제트가 세냐, 아니면 로버트 태권브이가 더 세냐, 뭐 이런 걸로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했는데요. 저는 메칸더브이를 더 좋아했지만, 이것 보는 것도 좋아했지만,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 보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가 가지 못한 미지의 세계, 아프리카라든가 우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호기심이 제가 회사에 와서도 특허를 많이 낼 수 있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공대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현대자동차에 들어오시면 특허를 많이 낼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사실 영어보다는 수학을, 물리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과 체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과에 진학했고요. 그래서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남중, 남고, 공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여자 사람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반드시 내가 취직을 하게 되면 여직원이 많은 회사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남직원 비율이 제일 많은 현대자동차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취향을 바꿨으면, 생각을 바꿨으면 좀 더 좋은 회사에
아니, 여직원이 많은 회사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현대자동차와 인연을 맺게 된 배경은 여기 있는 그림 때문입니다. 제 대학교 2학년 때 학과에서 주최한 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거의 2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IMF 이후에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현대자동차는 EF 소나타를 내놓았고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해외에서도 많이 팔려가지고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현대자동차에 대해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현대자동차 로고가 크게 보이는데요. 저는 이 로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와 제가 개발한 자동차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업무 때문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때마다 해마다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보이고 길거리에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더 좋은 자동차를 개발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열정을 느끼는데요. 이런 열정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호기심과 열정이 특허를 내는데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은 한 가지가 있죠. 예,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 세 가지 순서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동차 도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특허의 상당수가 도어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사한 이래로 도어와 관련된 업무를 R&D를 진행했기 때문에 먼저 도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네시스 G80이 보이는데요. 혹시 제네시스 G80에는 몇 가지 부품으로 차가 구성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틀려도 좋습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자동차를 보통 분해하면 이렇게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도 알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네, 그냥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요. 분해하는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전문가들은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으로 자동차가 구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부품을 한 사람이 설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동차에 대해 도 타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G80처럼 가장 흔한 타입인 스윙 도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니발에 적용되어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보셔서 아시고 계시죠? 네. 그 다음 보여드리는 것부터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면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수어사이드 도어입니다. 1947년 머큐리 세단에 적용된 이래로 양산차에 사실 많이 적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안전성이 좀 떨어집니다. 문이 서로 마주보면 열리기 때문에 실내에 탄 승객의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47년에는 그 안전벨트도 사실 법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때문에 많이 적용은 안 됐지만 승객이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의 자동차에서는 이런 수어사이드 도어가 많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런 컨셉카 등에 여기 제네시스 컨셉카인데요. 대양 도어를 수어사이드 도어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도어도 있고요. 나비가 날개짓하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예. 현대자동차에서도 컨셉카에 이런 버터플라이 도어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향후에 스포츠카를 개발한다면 이런 멋진 도어를 실제 적용할 수 있게 저희도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버터플라이 도어와 유사한 시저 도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도어가 위아래로 열린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마치 가위질하는 것과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갈매기가 우아하게 날개짓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링 도어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어 타입이 있는데요. 이런 많은 도어 타입마다 무수히 많은 특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다양한 도어 타입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특허 출원함으로써 향후에 양산을 했을 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제가 전문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하루에 대략 6시간 정도 차종 업무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했고요. 그리고 1년에 12달, 그리고 7년을 일했더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어느 정도 내가 전문가라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것을 인정했는지 저를 책임연구원으로 진급시켜줬습니다. 혹시 여기를 다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암산이 빠르신 분 있으시면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네, 계산을 해보면 약 10,000시간 정도 시간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거는 그 말콤 글래드웰이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말했던 10,000시간 법칙에 해당하는 10,000시간과 거의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10,000시간 법칙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야만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저는 7년 동안 더 일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대략 20,000시간 정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14, 15년 동안 제가 개발한 차종입니다. 예,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2005년에 양산한 CM부터 지난주에 그 언론에 공개된 연료전기차, 수소전기차인 FE까지 여기 다 표현을 못했지만 대략 한 20여 차종을 제가 개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종을 개발하면서 많은 기술력을 쌓을 수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제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많은 차량 개발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연구 업무를 진행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특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특허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사례로 골랐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디자이너가 차량을 그리면 저희 같은 엔지니어가 설계를 하면 만들면 이렇게 차가 나옵니다. 쉽죠? 네, 너무 쉬워서요. 제가 중간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회의와 그 논쟁을 통해서 차량이 고정이 되고 그 고정된 차량을 설계자들이 엔지니어가 만들고 그 만들어진 차량을 테스트해서 양산차가 나오는 이 긴 과정이 진행되고 이 긴 과정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부탁드렸던 문제인데요. 신형 K5를 설계하면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구형 K5에 여기 보시는 도어 상단에 보면 가변 프레임 폭 몰딩이란 부품이 보입니다. 예, 위에 폭이 좀 이렇게 커지면서 지나가는 게 가변 프레임 폭 몰딩인데요. 이 부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조립도 좀 어렵고 약간의 품질 문제도 있어서 이걸 개선하고자 했으나 잘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신형 K5를 디자인하게 되었는데요. 디자이너는 구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디자인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서에서 기존 모델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폭 몰딩으로 적용하자라고 요청을 했지만 디자인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저도 기존 타입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피터 슈라이어 사장님이 계시죠? 예,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는 꿈꾸는 사람이고 엔지니어는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디자인은 몽상가고요. 엔지니어는 그 몽상가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미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팀장님의 말씀에 교훈받아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고민을 할 수 없었고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회의를 거쳐서 새로운 구조를 개발을 해냈고 그 중에 한 가지 구조를 K5에 적용해서 무사히 양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처럼 새로운 구조,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아주 많은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많은 특허를 내왔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제가 맡은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요즘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호기심과 열정, 전문성으로 좀 더 많은 특허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4, 1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했던 일을 한번 오늘 발표를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모델을 개발했거나 개발하고 있고요. 사내 경연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특허도 많이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포상금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오셔서 어떤 분야에 가시든 간에 그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면 저처럼 많은 특허를 내고 많은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